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틱톡 테무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뛰는 규제 위에 나는 초저가 중국 이커머스 틈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손석구 경제평론가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앞서서 뛰는 규제 위에 나는 초저가 중국 이커머스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네. 요즘 SNS를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테무, 알리, 그러니까 예. 중국 이커머스 시장 관련된 광고를 정말 많이 보고요. 네, 맞아요. 체감적으로는 느껴지는데 오늘 업계 관계자와도 직접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SNS 열면 피드에 가장 많이 뜨는 게 요즘에 이제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광고들인데 광고를 말 그대로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SNS 알고리즘을 따라서 관련된 검색어부터 내가 어떤 그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제 비슷한 광고들이 계속 떠서 이게 좀비 마케팅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테무나 알리를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도 SNS 피드에 광고가 뜨는 것 같다고. 정말 많이 떠요. 네, 그 정도로 정말로 광고를 퍼붓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다. 그래서 그 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 알리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있었고 최근에 이제 새로 뜬 게 테무와 쉰이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최근의 흐름은 테무나 쉰이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가는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최고 광고주가 테무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메타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2년여 만에 매출 성장률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주 원인이 바로 이 테무의 광고 효과 덕분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무가 또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하면 아시겠지만 슈퍼볼 광고 있지 않습니까? 테무가 2년 연속 슈퍼볼 광고를 하면서 다들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얘네들 도대체 왜 이 비싼 슈퍼볼 광고에 얘네가 왜 2년 연속이나 이렇게 광고를 집행을 하냐. 30초짜리 광고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광고비가 그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경품, 쿠폰, 각종 프로모션만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거의 200억 넘게 쏟아 부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 슈퍼볼 그때 이벤트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느덧 테무가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큰 광고주가 되었고 뭐 미국 전용 TV 방송뿐 아니라 각종 뭐 페북, 인스타그램 뭐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덮어가고 있어서 광고비를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광고 시장에서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만큼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장악해 가려고 그 고가의 마케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 소비자들의 전략이 뭔가 생각해 보면 뭐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단순 가격 파괴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다 가격 파괴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파격적인. 이게 초저가도 초를 몇 번 붙여요. 초저가를 붙여야 될 정도로 뭐 혹자는 그 전자기기를 1,000원도 안 되는 돈에 뭐 샀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완전 가격 파괴.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을 장악하는 의지를 보이는 공격 마케팅. 적자 마케팅 더하기 가격 파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저는 그 가격 자체도 워낙 경쟁사들을 다 압도하는 만큼 싸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글로벌 쇼핑 트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즐겨하는 쇼핑 트렌드를 정확하게 직격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애티튜드, 태도를 보면은 탕진잼이라고 아세요? 탕진하는 다 거. 소비해 버리는 네. 거요. 돈을 쓰는 재미 자체를 쇼핑에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데서 물건을 샀었을 때 그 물건의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소위 이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살면서 얼마나 고퀄리티의 제품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비한다는 계속 자체. 쇼핑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다 살 수 있어. 내가 5만 원만 있으면은 하루 종일 쇼핑해도 내 쇼핑 니즈를 이걸로 다 채울 수 있어. 이런 내 돈을 탕진해서 쇼핑을 한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탕진잼. 이런 어떤 쇼핑 트렌드 자체를 굉장히 주요하게 잘 적중시켰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 테무의 지금 아주 공격적인 어떤 시장 확장의 근본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도 물건을 샀는데 테무에서 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테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앱 다운로드도 1위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빼먹은 건 미국에서도 굉장히 장악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쇼핑 트렌드를 주요하게 했다는 거, MZ세대에 소위 먹히는 그런 그 쇼핑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 더, 미국의 관세 정책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라는 점이 주요를 했어요. 지금 그 핀더더나 이 테무가 되겠죠.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보면은 상당히 해외 직구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배송들이 많거든요. 그럼 왜 무료 배송을 할 수 있냐? 해외 그 배송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면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정책의 허점을 좀 잘 파고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관세법에 $800 이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좀 그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더 낮았던 그 상향 표준치를 좀 높였거든요. 2016년에. 그게 지금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그거를 그 효과를 극대화하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800로 상향된 이거를 가지고 보니까 그런 그 핀더더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그 소형 택배 물품들 $800 이하로 무관세로 들어온 소형 이 택배 물품들의 30%를 이 중국 이커머스들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 정말로 빠르게 시장을 진격해 가고 있다라는 게 알려진 거고 테무가 미국 앱 다운로드에서 1위예요. 네. 앱 다운로드에서. 아니 우리 국내 어떻게 시장도 아니고 하다가 미국에서 1위인 1위를 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에서 미국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 포션이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테무가 1위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시작한 지 또 테무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7월인가요? 네. 참고로 이제 테무는 중국 그 온라인 쇼핑몰 업체 핀더더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테무라는 원래 이제 핀더더가 대주주인 거고 핀더더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을 확장하면서 미국에 지금 출시한 지 뭐 2년이 채 안 됐는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용자 가입자가 5,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로 대단한 거고 또 하나 그 쉬인이라는 이제 중국 그 SPA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패스트 브랜드. 뭐 우리 따지면 자라라든지 아니면 H&M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중국식 그 SPA 브랜드인데 쉬인도 미국에서 정말로 쇼핑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사랑받는 쇼핑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리고 중국의 상품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중국 게 아닌 걸로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굳이 드러내지 않죠. 네. 이게 중국에서 왔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그거는 뭐 전략의 일환인데 정말로 잘 그 미국 시장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쇼핑몰 앱 1위로 꼽혔으니까 정말 이 테무와 쉬인만 봐도 중국 이커머스들의 정말 그 돌격 앞으로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세계 전자상 거래 황제라고 하면 아마존인데 네.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다 하면 아마존 긴장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아직 아마존 끄떡 없습니다. 정말 그 공룡 아마존이 아직은 끄떡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왔어요. 뭐 CNBC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테무나 쉬인 같은 것들이 이제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이제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오프라인 쇼핑,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20 미만의 의류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입점 수수료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마존 쇼핑몰에 입점하려면 너네들이 이 정도의 수수료 우리한테 내야 돼. 판매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깎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갑자기 깎아줬냐? 수익을 중시하는 아마존이 사실은 테무와 시인의 의식했다. 의식한 조치 아니겠냐? 왜냐하면 테무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 제로 정책을 쓰거든요. 그건 이제 예전에 중국 핀더더부터 고수해왔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핀더더나 테무에 입점해 있는 입점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 자체는 내지 않습니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싸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획기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게 되는 힘이 되니까 지금 아마존도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판매 수수료를 대거 이제 인하해주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분석인 거고 또 하나 이 테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초저가 전략을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그거는 입점 업체들을 최저가 입찰 경쟁을 또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옷이다. 원피스를 파는 같은 입점 업체가 두 곳이 있다. 그러면 최저가 입찰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거 $100에 입점할 수 있다는데 너는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 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0나 $80 낮춰야 싸게 되겠죠. 해야 되죠. 그 경쟁을 지속적으로 입점 업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도 없죠.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원가도 계속해서 낮추죠. 그러니까 정말 3분의 1, 4분의 1의 가격 파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초저가 경쟁이 먹혔고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니까 입점 업체들은 어쨌든 최저가 입찰 경쟁이라는 힘든 경쟁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장악력이 커져버린 이 시장. 네, 테뮤나 이런 데 입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식의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버리는 거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는 걸 미국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틱톡만 보더라도 틱톡 금지 법안도 미국 하원을 통과했듯이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미국이 취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취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반도체 분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조선업종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보조금을 문제 삼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틱톡 금지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틱톡은 물론 SNS지만 플랫폼이에요. 테뮤도 플랫폼입니다. 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때리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플랫폼 영역으로까지도 손이 뻗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시작이 틱톡이 된 거고 틱톡에서 멈추겠습니까? 저는 아니죠. 이 템이라든지 쉬인이라든지 지금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도 곧 겨냥하게 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반중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UFLPA라고 해서 강제 노동방지법, 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중국 그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박해를 해서 아주 그 노동 시장을 장악을 했고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이제 법안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무나 쉬인의 제품을 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반중 의원들, 반중 성향의 강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실 이 중국 대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머지않아 관련된 법안이 이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혹은 행정부 단에서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수준으로 이 법안을 적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굳이 우리가 이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미국을 들었지만 네. 우리나라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
1위가 쿠팡이거든요. 예.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예요. 3위가 11번가거든요. 4위가 테무예요. 네. 근데 이제 2위가 4위가 이제 중국 앱 쇼핑몰 앱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준으로 했었을 때 800만 명, 국내 사용자입니다. 국내 사용자가 800만 명을 넘었거든요. 1년 전에 300만 명대였어요. 1년 사이에 800만 명대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30%가 1년 사이에 사용자가 이렇게 급증해 버린 거고요. 우리 아시잖아요.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지금 쇼핑몰 앱에서 쇼핑하는 게 약간의 트렌드처럼 지금 전 정말 네. 많이 체감해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테뮤 같은 경우는 국내 서비스 런칭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6월인가 7월에 런칭했는데 지금 300만 명 사용자 수가 넘었거든요. 탑5 안으로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제가 아까 관계자는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라고 제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어떻게 할 수 막을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초저가 전략을 사실상 지금은 뭐 한국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막을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은 이제 해외 업체다 보니까 국내법에 적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묘하게 다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정말로 빠르게 늘려 장악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음. 플랫폼법은 적용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고 한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그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뭐가 나왔냐면 해외 이런 직구 플랫폼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 이런 종합대책이 엊그제 나왔어요. 범정부, 그러니까 범부처 합동으로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상 이걸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겨냥한 조치다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국내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업체들의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법들. 이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정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내놨고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가짜, 뭐 우리 짝퉁 제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되고 조치에 대한 피드백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런 해외 직구업체들 간에 자율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하나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뒷북 대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시간이 다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말 진격의 거인처럼 국내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는데 아마 이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생태계 전반적인 교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고 점유율이 이게 빠르게 늘어가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이 됐든 제도적이 됐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로 삼고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손석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